지난 시간에 D시간을 봤습니다. 요 D시간. 네. 그래서, 오늘은 뭐를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RNN을 할 거고요. 근데 좀 시간이 남아서, 뭐를 할까 하다가,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요거를 좀 같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슈퍼 레졸루션이 뭘 하는 거냐 하면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레졸루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돌려봤는데 이게 언제적에 돌린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돌려봤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인풋으로 뭘 집어넣냐 하면 그 스타리 나이트 요거를 인풋으로 집어넣고요. 그래서 요 레졸루션을 좀 올리는 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레졸루션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뭐 하나 찾아서 해볼까요? 뭘 찾을까? 포켓몬 해볼까요? 포켓몬 이미지 아무거나 하나 꺼내와서 이미지가 더 선명하네요. 좀 구린 이미지여야 되는데. 오케이. 요 정도 레졸루션으로 좀 레졸루션이 떨어지죠? 요거 한번 해봅시다. 포켓몬 PNG 파일 있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슈퍼 레졸루션 파이썬 파일을 돌리는데 인풋 이미지는 포켓몬. 그래서 파이썬을 돌리는데 슈퍼 레졸루션 파이썬 파일을 돌리고요. 이게 오리지널이고요. 그다음에 인풋 이미지는 좀 전에 포켓몬 그거 로우 레졸루션 PNG 파일이고요. 모델은 요게 502폭을 돌려서 트레이닝을 502폭을 해서 세이브한 모델이고요. 이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아마 하룻밤 걸면 한 502폭 돌아갈 거예요, 집에서. 거기에다가 그래서 502폭 한 걸 세이브 한 거를 돌리고요. 아웃풋은 P500이라고 하겠습니다. 포켓몬인데 502폭 돌린 걸로 슈퍼 레졸루션 한 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인풋이고요. 그리고 슈퍼 레졸루션 그 모델을 502폭 동안 트레이닝을 한 걸 통해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변환이 됐는지 한번 보시죠. 레졸루션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커졌는데 예, 퍼포먼스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퍼포먼스 좋은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한번 봅시다. 요거는 별로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군요.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로우 레졸루션을 이렇게 하이 레졸루션으로, 그러니까 여기 레졸루션이 작은데 여기를 레졸루션을 좀 올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해볼까요? 이거 500인데 500 그러면 좀 레졸루션이 좋아지나? 파일 사이즈가 커지나? 그러니까 오리지널 포켓몬 이미지를 한번 슈퍼 레졸루션 돌려가지고 P500을 만들었고요. 그걸 다시 인풋으로 넣어서 P500, 500을 하면은 그닥 예. 요거는 별로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군요. 예. 근데 아마 서치 해보시면은 퍼포먼스 좋은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깃허브 쪽에서. 근데 제가 요거 요거 기준으로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퍼포먼스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않았던 코드 테크닉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인데 데이터셋이 파이토치에 있는 데이터셋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야 됩니다. 다운받아서 로컬 디렉토리에다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할 때 그 로컬 디렉토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뭐 엠리스트 같이 이미 잘 정제된 데이터가 아니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신의 만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로컬 디렉토리에 데이터를 세이브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불러와서 트레이닝을 하고 테스트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에 보면 그런 작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로컬리 저장이 돼 있고 그거를 어떻게 불러와서 트레이닝 할 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할 때 사용하고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슈퍼 레졸루션 도대체 어떻게 트레이닝을 할 건지. 예. 예, 그래서 지금 요게 제가 보기엔 좀 퍼포먼스는 좀 구려요. 예, 별로 좀 판타스틱하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요게 코드상 그런 종류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요 코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파일이 여러 개 있는데 아까 우리가 돌린 건 요 슈퍼 레졸루션입니다. 요 슈퍼 레졸루션이 이제 실제로 모델이 세이브된 걸 이용을 해서 아까 피카츄 로우 레졸루션을 하이 레졸루션으로 좀 구리긴 하지만 그 작업을 한 거고요. 요 메인이 트레이닝을 하고 트레이닝이 끝났을 때 세이브하고 뭐 그런 작업을 하고요. 요 모델을 어떻게 구성했나 그게 들어가 있고 여기 데이터는 아마 데이터 다운로드하고 뭐 폴더에 저장하고 뭐 그런 작업하고 요거는 데이터셋이 로컬 디렉토리에 세이브가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불러오느냐 뭐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메인부터 봅시다. 그래서 요 메인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할 때 요게 메인이 아마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돌릴 건 오케이. 여기 보면 파이썬을 돌리는데 요거를 돌립니다. 요 느낌표는 터미널에서 돌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메인 파일을 돌려요. 메인 파일을 주피터 노트북에서 돌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터미널에서 돌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스케일 팩터가 16인데 그게 아마 가로 세로로 4배 확장한다는 개념일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4배, 세로로 4배. 그래서 그걸 업스케일 팩터가 16이라고 하는 게 가로로 4배, 세로로 4배 그런 뜻일 거예요. 다음에 배치 사이즈가 4라는 거는 트레이닝을 할 때 4장의 데이터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겠다 그러는 거고 테스트 배치 사이즈가 100이라는 거는 테스트 할 때는 100장씩 하겠다 그런 거고 넘버 오브 이폭은 500번 하겠다는 거고 러닝 레이스는 0.001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이 끝나면 이게 트레이닝이 될 때마다 아마 그 모델이 세이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세이브가 됐으면 슈퍼 레졸루션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는 요게 데이터셋에 BSDS 300 요게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셋이에요. 거기 이미지 테스트 16077 요게 낙타가 물 먹는 이미지입니다. 저기 여기 맞다면 그리고 모델은 500번 돌린 거 사용하고 아웃풋은 out png에다 세이브하라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셋이고요. 요거 다운받는 겁니다. 다운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스 테스트 이미지스에 트레이닝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요. 테스트에
16077 요거네요. 오케이. 요게 이제 들어간 거고, 슈퍼 스케일링, 슈퍼 레졸루션을 하면 아웃 해서 요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면 조금 개선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아까 포켓몬처럼 보면 성능이 그렇게 슈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돌려보면 조금 레졸루션이 올라간 거는 같아요. 근데 파일 사이즈는 확실히 커졌어요. 이게 지금 2메가고요. 요건데 요게 82KB입니다. 그러니까 파일 사이즈는 확실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메인 파일을 보죠. 그래서 이게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파라미터 세팅을 하는 거고요. 여기 업스케일 팩터라고 있고, 이게 아까 제가 16을 집어넣었던 거고요. 여기 16을 집어넣었던 거고, 그러면 그 16이 들어가는 거고, 배치 사이즈는 아까 4였어요. 디폴트는 64네요. 테스트 배치 제가 아까 100으로 집어넣었고요. 디폴트는 10이고, 넘버 오브 이폭은 제가 500번 돌렸는데 디폴트가 2군요. 빨리빨리 끝내자 이런 거고, 러닝 레이스는 제가 되게 작게 줬는데 0.001로 줬네요. 이거 디폴트로 세팅하는 게 좋은데 0.01. 제가 일부러 요 디폴트 세팅으로 안 돌렸군요. 그냥 저 맘대로 막 고쳐서 넣은 거군요. 디폴트 세팅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포켓몬이 레졸루션이 좋아지는지. 이거 돌리는데 꽤 시간이 걸려요. 이게 넘버 이폭이 2니까 뭐 그렇게 요거는 금방 돌아가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한번 업스케일 팩터만 16으로 해서 돌려볼까요? 업스케일 팩터 16으로 하고 나머지는 디폴트로. 그러면 이게 넘버 오브 이폭이 2니까 금방 돌아갈 겁니다. 저가 너무 많이 돌렸네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아요. 여기 지금 0.001인데 여기 디폴트는 0.01이거든요. 오케이. anyway.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러닝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조정하게 돼 있고요. 여기 터미널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쿠다를 쓸 건지 말 건지 MPS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드는 고정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시드를 고정하지 않으면 돌릴 때마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드를 고정해서 실험하는 게 항상 좋고요. 여기 지금 시드는 1, 2, 3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MPS를 사용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그거 상황에 따라서 쿠다를 쓸 건지 MPS를 쓸 건지 CPU를 쓸 건지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데이터부터 한번 볼까요? 데이터 어떻게 다운받는지 아마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게 데이터가 여러분이 다운받아야 돼요. 저기역이 맞다면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데이터셋이 어디에 있냐면 버클리에 있어요. 저가 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은 모르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URL 라이브 요거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다운로드하는 펑션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걸 지금 여기에 있고요. 지금 URL 라이브 리퀘스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거기에 있는 걸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뭐 가져왔고 가져온 다음에 이게 TGG라는 게 이게 그 리눅스 버전의 zip 파일일 겁니다. 아마 타볼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요게 지금 zip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언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언집을 해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각각의 명령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요. 계략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는 오케이, 데이터는 저쪽에 타볼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URL 리퀘스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로컬리. 그러면 로컬리 저장이 되어 있고 그거를 언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집을 하면 아까 그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데이터셋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셋 폴더를 일단 만들어야 될 거고요. 여기 보면 이게 그 폴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밑에 bsd 300/images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걸 이제 돌리면 데이터가 다운로드 되고 폴더가 생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아까 봤던 그 형태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될 거예요. 저도 아까 낙타 몇 개 보고 다른 거는 별로 안 봤습니다. 이런 이미지예요. 뭐 이미지 셋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오케이.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 슈퍼 레졸루션 그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여기 epoch 2로 되어 있네요. 모델 epoch 2. 그러니까 모델이 epoch이 끝날 때마다 세이브가 되나 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까 epoch 2로 해서
오케이. 여기 아까 포켓몬 이미지 있었죠? 그거 모델 2로 해보죠. 이게 포켓몬이었고요. 이폭 2 해서 아웃풋은 포켓몬 2 이렇게 해서 한번 봅시다. 아까 거보다 난지. 오케이. P2가 어디 갔나? 이게 오리지널이고 P2 PNG가 어디 갔지? 모델 이폭 2. 여기 모델 이폭 2군요. 지금 이폭 2를 못 찾았대요. 보니까 모델 폴더 안에 모델 이폭 2로 저장이 되어 있군요. 위에 폴더에 있군요. 이게 지금 있는 거의 위에 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폴더의 윗단에 모델이라는, 그러니까 윗단으로 올라가서 모델 폴더로 가서 모델 이폭 2에 저장이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워킹하는 디렉토리의 상위 폴더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모델이라는 폴더가 있고 거기에 PTH겠죠? 예. 오케이. 예. 모델이 이상한 디렉토리에 세이브가 되어 있어가지고 오케이, 나왔네요. 아까보다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오리지널이고요. 이게 오리지널이고 이게 2번 돌린 거예요. 근데 저는 500번 돌렸는데 그때 러닝 레이시 너무 작았어요. 오케이, 500번 돌린 거는 어떻게 생겼었냐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느 게 더 좋나요? 500번짜리가 좋은 것 같다. 두 번 돌린 게 좋은 것 같다. 예, 2번 돌린 게 훨 낫네요. 500번 돌릴 적에 제가 러닝 레이스를 굉장히 작게 잡았고요. 배치 사이즈도 아마 작게 잡았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배치 사이즈를 4로 잡았는데 여기서는 배치 사이즈가 4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배치 사이즈가 64네요. 그죠?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 그림 나쁜 거는 배치 사이즈가 4고요. 그러니까 여기, 요건 배치 사이즈가 4짜리로 한 거고, 요거는 배치 사이즈가 64짜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러닝 레이시 요거는 굉장히 작게 했고, 요거는 굉장히, 0.01, 그러니까, 러닝 레이시, 여기가 0.01로 돼 있는데, 저가 0.001로 했던 거예요. 괜찮네요. 저 생각보다. 네, 이거 그냥 저가 그냥 그냥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막 여러 개 해본 건데 괜찮네요. 이 정도면 이거 한 500번 돌리면 레졸루션 더 좋아질 것 같은데. 하는 방법은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여기에다 P2를 넣고 또 돌리는 거예요. P2를 넣고 P2.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한 번 돌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P였고요. 한 번 돌린 건 P2라고 그랬고요. 그걸 또 한 번 돌린 걸 P22로.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오케이. 예, 돌아가라고 그러고. 예,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아까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걸 트레이닝을 할까? 그게 의문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트레이닝을 하려면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가 있고 대응하는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로우 레졸루션을 집어넣으면 하이 레졸루션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셋은 사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페어로 안 되어 있어요. 질문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도 안 나오네. 예.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슈퍼 스케일링,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게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주는 거. 오케이. 그거는 이해를 했어요. 뭘 하겠다는 건 이해를 했어요. 근데 데이터셋은 이미지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제가 보기에는 트레이닝을 하려면,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려면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가 나오도록 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이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그런 페어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셋이 그냥 사진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질문하는 거 이해되세요? 예.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 이제 코드를 보니까 아이디어가 좀 신박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있죠. 예?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예요.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를 스케일링 다운해요. 예.
로우 레졸루션으로 만들어져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픽셀 4개를 그냥 에버리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 1, 2, 3, 4 있다면 요거 에버리지 하면은 2.5인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죠. 네? 그 펑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아이디어만 설명하면 이게 RGB 채널로 칼라산이니까 RGB 채널이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2x2를 에버리지 해버리겠다. 그러면 레졸루션이 확 줄죠. 예. 그래서 이걸 인풋으로 집어넣고 이걸 라벨로 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요 로우 레졸루션으로 만드는 거는 파이토치에 펑션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아이디어는 제가 보기엔 이건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를 로우 레졸루션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풋으로 집어넣어 주고 이제 타겟은 오리지널 이미지로 주는 거죠. 이해되셨나? 이게 제가 보기엔 신박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직도 돌아가는군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면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을 어떻게 가질 건가. 그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거에 get training set. 오케이, get training set은 어디 있냐면 데이터라는 데 있고요. 아까 여기.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 다운로드 하는 거고. 요거예요. get training set. 그러면 업스케일 팩터가 주어지고요. 업스케일 팩터가 디폴트가 16이었을 거예요. 여기 업스케일 팩터 안 써 있네요. 아까 돌릴 때 16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16이라고 그러면 가로 세로로 4배씩 하면 16이 될 겁니다.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오케이. 요걸 돌리면 이제 데이터가 다운로드 받아지고 루트 디렉토리가 리턴이 되도록 펑션이 되어 있나 봐요. 다운로드 아까 다운로드가 되고 폴더 만들어지고 다운로드 받고 언집하고 뭐 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리턴 값으로 루트 디렉토리가 던져지고요. 그 다음에 그 루트 디렉토리 안에 트레인이라는 디렉토리, 서브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몰래서 스트링 컨캐트네이션을 하고요. 중간에 백슬래시인가 그거 하나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이 256이 타겟인가 봐요. 256 by 256이. 그래서 클롭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256이 있고 여기가 16이라고 그래 보죠. 그러면 그게 크롭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보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케이. 크롭 사이즈가 256이고, 업스케일 팩터가 16이라고 그랬는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0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이라고 그려보죠. 그러면 이게 256을 10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6이죠. 그죠? 그걸 떨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턴 값으로 256에서 요 업스케일 팩터로 나눠서 나머지니까 이렇게 해서 25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얘기하는 게 오케이. 256을 타겟으로 하겠는데 업스케일 팩터 스케일에 맞춰야 되니까 요거를 256이 아니고 250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업스케일 팩터가 10이라고 그러면 오리지널에서 뻥튀기가 10배가 됐다고 그러면 그게 10의 배수여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256짜리로 만들겠다 그랬는데 이게 10의 배수로 뻥튀기가 될 거니까 250이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숫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크롭 사이즈는 원래 내가 짜려고 한 건 256이었는데 업스케일이 10이라고 그러니까 256보다 작은데 10의 배수인 걸로 제일 가까운 수를 생각을 해보니까 25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쓰면서 얘기합시다. 아직도 안 돌아왔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로 산정을 했냐면 크롭 사이즈가 256인 경우 256이라고 그러면 업스케일 팩터가 10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업스케일 팩터가 10이라고 그러면 리턴 값이 256에서 빼기 6을 해서 250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 256이 들어가고 업스케일이 10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25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트레인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가 250이 들어가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크롭 사이즈가 250이 들어가고요. 업스케일 팩터는 10이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인풋 트랜스폼을 요 인풋 트랜스폼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합니다. 요게 메인이에요. 요 인풋 트랜스폼이. 그래서 여기가
크롭 사이즈가 250이 된 거고요. 요거는 10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타겟 트랜스폼도 그러니까 타겟 트랜스폼은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250 딱 자를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죠. 인풋하고 타겟하고. 그러니까 타겟은 오리지널 스케일이고요. 인풋은 로우 레졸루션으로 바꿔줘요. 오케이. 그래서 타겟 트랜스폼하고 인풋 트랜스폼을 봐야 됩니다. 그게 여기예요. 오케이. 일단 타겟 트랜스폼부터 보죠. 왜냐하면 타겟 트랜스폼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게 그냥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자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가 250이에요. 250이에요. 그러면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250으로 자르는 거예요. 가로 세로를 250으로 자르는 거예요. 센터 크롭이라고 그랬죠. 크롭이라는 건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 세로 250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뭐 이렇게 있으면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250, 여기 250 이렇게 자른 거예요. 여기가 250이고요. 여기가 250.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250, 250이고요. 이게 이제 라벨이 되는 거고, 업스케일이니까 업스케일 팩터가 10이라고 그랬으면 아까 설명한 대로 요게 10 by 10이죠. 그러면 요걸 에버리지 아웃해서 여기 숫자 하나로, 그러면 요게 25 by 25가 되죠. 그래서 아까 256인가 그랬었는데 그걸 업스케일 팩터를 이용을 해서 아까 여기가 크롭 사이즈 256이 들어갔었죠. 여기 256이 들어갔었죠. 근데 그걸 250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거는 우리가 10으로 나눠 줄 거거든요. 그래서 업스케일 팩터가 10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10개 100개의 숫자가 있죠. 그걸 에버리지 아웃해서 여기다 하나 때려 넣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센터 크롭이 그 작업을 한 거고요. 요게 좀 전에 설명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롭 사이즈가 250이고요. 업스케일 팩터가 10이에요. 그러니까 25개, 25 by 25로 하는 거네요. 그래서 리사이즈라는 거는 제가 다큐멘테이션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에버리지 아웃 할 겁니다. 그게 제일 맥센스 하니까 이게 100개의 숫자를 하나의 숫자로 대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버리지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건 라벨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제가 보기엔 이 슈퍼 리졸루션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오케이. 다 돌아갔나? 아직도 돌아가는군요.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